하이,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이제 다들 갤럭시 S24 시리즈 수령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전에 올린 비교 영상들을 참고해주시고요. 어차피 살 거 빨리 결제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도 살짝 늦었더니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돌아와서 오늘은 갤럭시 S24를 받고 바로 알아두면 좋을 초기 설정과 여러 꿀팁들을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설정 부분은 하나하나 따지면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제가 실생활에서 정말 잘 쓰는 것 위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갤럭시 S24 한 대, 제나이저 엑센터 9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IT도 패션이다.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 부분을 볼게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시죠? 여기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 다크 모드에 두시면 보통 버닝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배터리 소모에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이 백그라운드 배경이 어두운 게 조금 더 집중하기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예약 시간에 켜기를 통해 일몰에서 일출까지 다크 모드로 하기 아니면 이렇게 직접 설정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냥 다크 모드로 두는 편이지만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요. 이 색상 최적화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색상 최적화, 간단하게 말해서 애플의 트루톤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전에는 이 위에 있는 이 편안하게 화면 보기를 켜면 생각보다 디스플레이가 많이 누렇게 보인다 라는 점이 있었죠. 이건 따지고 보면 애플의 나이트 시프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많이 활용을 안 합니다. 생각보다 디스플레이가 많이 누렇게 보여서. 근데 아이폰 쓸 때도 저는 트루톤을 켜고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기능을 켜면 주변 환경에 맞게 디스플레이 톤을 맞춰주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이미지나 영상 속 색감을 정확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또한 끄고 사용하시는 게 더 정확한 색감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눈의 피로를 좀 잘 느끼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들은 사용을 해보고 안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다음은 화면 해상도입니다. 보통 스마트 스위치로 사용하시던 모델에서 바로 옮기시면 이게 FHD 플러스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FHD 플러스가 기본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QHD 플러스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기본 모델인 S24는 FHD 플러스가 가장 높은 사양이니까 S24는 FHD 플러스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울트라 플러스는 이렇게 QHD 플러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건 내비게이션 바. 이것도 기본 설정은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아래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뒤로 가기, 홈 버튼 이런 게 뜨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와이프 제스처에 두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 공간도 더 넓어지고, 조금은 아이폰 방식이긴 한데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뒤로 스와이프, 그리고 앱을 전환할 때는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 주시면 이렇게 앱을 전환할 수 있죠. 또 이전 앱으로 바로 갈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살살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AI 영상을 진행할 때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해도 서클 투 서치가 되냐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아래 바를 길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서칭을 할 수 있죠. 저는 버튼식보다 이런 스와이프 바가 더 편리하고 미관상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갤럭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엣지 패널을 볼 건데요. 일단 이게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은 키고 사용 중으로 바꿔주시고요.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바로 가기 같은 건데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던 기능들을 등록을 해두시고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패널에서 본인이 쓰실 거를 이렇게 보아두시고 리마인더, 도구 이런 식으로 날씨,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두고 이 부분을 살짝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엣지 패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본 것처럼 여러 가지 패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편해지니까 의도를 하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부분도 이렇게 색을 넣어가지고 좀 더 눈에 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눈에 띄기 싫다 그러면 투명도를 이렇게 높게 하시면은 좀 더 투명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저는 보통 투명도를 가장 높게, 크기는 가장 작게, 너비도 가장 가늘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배터리 부분을 보시면 새로 생긴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배터리 보호 이 최적화를 틀어주시면 최대 80%까지는 이렇게 충전이 됐다가 내가 수면 중이거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 이렇게 천천히 100%까지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배터리를 오랫동안 100%로 두면 배터리 수명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80% 아래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배터리 효율 관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적화에 두고 사용하시면 보다 신경을 쓰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에서 이렇게 아래 배터리 잔량 표시, 이것도 끄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는 게 아무래도 보기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건 켜고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경화면 및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배경화면을 편집할 때 이렇게 배경화면을 길게 꾹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때문에 여기에서 사진을 바꿀 거면 배경화면 버튼을 위에 누르고 이러한 기본 이미지를 쓰셔도 좋고, 갤러리에서 본인이 다운받은 이런 배경화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색상도 이렇게 오토로 둘 경우에는 배경화면에 따라 색상이 변경이 되거든요. 이 상황에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을 맞추는 색상으로 알아서 이렇게 변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시계 또한 시계 없음으로도 둘 수 있고 시계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다양한 시계 스타일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젯 역시 좀 편하게 말해서 조금 이렇게 아이폰스럽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씨를 넣거나 아니면 배터리 또는 다음 일정 등 이렇게 넣으시면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효과에서는 블러, 흑백 배경이 이미 흑백이라서, 그리고 프레임이란 것도 있는데요. 플립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물을 분리해서 뭔가 똥 튀어나오게 해주는 이런 기능이죠. 살짝 확대해도 이렇게 잡아주고, 아래 알림도 이렇게 설정 안함과 아이콘만 자세히 보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설정 안함으로 하면 이렇게 알림이 아예 안 보이는 거고, 아이콘만으로 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아이콘으로 보이고, 자세히 보기 하면 이렇게 크게 알림이 뜨는 형태이죠. 저는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좋아서 자세히 보기로 해둔 편입니다. 이것도 기호에 맞게 해두시면 좋겠죠. 대신에 투명도를 좀 낮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둬요. 잘 안 보이죠? 나만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생겼죠. 배경화면 변경에서 유용한 기능, 실험실, 그리고 아래 날씨 및 시간 배경화면, 이걸 사용 중으로 눌러주시면 날씨나 시간에 맞춰서 내 배경화면에 효과를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단 이렇게 키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배경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시고 배경화면 변경, 이제 여기 크리에이티브란에 날씨 및 시간 탭이 생긴 게 보이죠? 클릭. 그리고 여기서 방금 했던 그런 설정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달라진 거라고는 이 아래 플레이 탭을 해보면 볼 수 있는데요. 비가 올 경우 이렇게 배경화면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올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눈이 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진은 비가 올 때 이렇게 비가 맺히는 모습이 보이고 유리창에 비가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보시면 이 사진의 경우에는 고윤정 씨도 비를 맞습니다. 톡톡 튀기는 게 보이죠? 그리고 눈도 이렇게 머리에 쌓이시고, 하지만 이 사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지죠. 이런 디테일도 있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경화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날이 밝거나 흐리거나 노을이 지거나 그럴 때 이 배경화면이 이에 맞게 변화가 되죠. 자세한 건 더 신자님이 예쁘게 정리를 해두신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체 화면 AOD로 다양하게 꾸미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탭, 잠금화면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를 끄시면 이전처럼 시간과 날짜 정도의 정보만 보여지고요. 배경화면 표시를 누르면 배경화면 AOD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배경화면 삭제 탭은 사진의 주요 대상만 표시를 하는 기능인데, 이를 켜두게 되면 AOD 화면에서는 인물 또는 대상만 남고, 화면을 켜면 이렇게 배경이 나와 조금은 더 극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눕기 부분이 막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면 이렇게 좀 티가 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죠. 또 홈화면의 미디어 페이지, 이거 별 이상 없이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탭을 꺼두고 사용을 합니다. 잘 볼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활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홈화면 꾹 눌러주시고요. 미디어 페이지로 가셔서 위에 사용 안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사용함으로 바꾸면 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홈화면에 온 김에 위젯 활용을 보면 배경화면 꾹 눌러서 위젯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앱을 위젯으로 두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위젯은 배터리와 디바이스 케어. 디바이스 케어는 이렇게 저장 공간 또는 메모리 관리를 바로 홈화면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배터리는 내가 사용하는 기기들, S펜의 배터리도 뜨고요. 그리고 버즈나 다른 삼성 기기들의 배터리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추천 위젯은 내가 자주 쓰는 앱을 밖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밖에 두면 편리하더라고요. 다음은 설정, 기기 간 연결, 카메라 공유, 이것도 꺼져 있다면 켜두는 게 좋습니다. 웹캠이 필요할 때 갤럭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화질이 더 좋잖아요. 지금은 갤럭시 탭만 써있지만 조만간 갤럭시 북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맥북을 사용할 때 아이폰 연동해서 카메라 잘 활용하거든요. 이것도 갤럭시 생태계를 강화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정, 소리 및 진동, 진동 세기. 여기서 전화 올 때 진동 소리로 재생을 누르면 진동의 웅웅거림을 소리로도 내주어서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는 소리로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내가 진동으로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진동을 잘 못 느낀다 느끼시는 분들은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앱 소리 분리 재생에서는 선택한 앱의 소리만 다른 곳에서 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내비를 이용할 때 내비 소리만 휴대전화로 듣거나 유튜브나 음악 앱만 블루투스 기기로 듣거나, 이게 이 설정을 통해 가능한 거죠. 사무실이나 카페에 음악을 틀어놓을 때 음악 앱만 기기에 연결해 두시는 것도 편하겠죠. 다음은 키보드 부분을 봐보자면 설정, 일반, 삼성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셔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 본인이 만약에 천지인을 사용하시는데 커티 키보드다 또는 커티를 사용하시는데 천지인으로 되어 있다 할 때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래 키보드 단축어 탭에서 자주 쓰는 문장을 단축어를 통해 등록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스처 및 키보드에 가셔서 스페이스키 길게 누르기가 커서 이동으로 설정이 안 되어 계시다면 커서 이동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키보드 스페이스를 꾹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커서 이동하기가 편하거든요.
다음은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 이걸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보통은 위에서 한번 내리고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서 설정창을 보시는데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내리시면 한 번에 내릴 수 있다는 사실. 만약 한 손가락으로 내려도 바로 설정창으로 가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연필 버튼을 누르고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 여기서 사용함을 눌러주시면 한 번에 설정창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설정창도 편집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생긴 통역, 이게 기본 설정은 맨 뒤에 있는데 빼고 싶다 하시면 꾹 눌러서 위치 조절을 하시거나 다른 아이콘들을 빼고 추가할 수도 있죠. 다음은 카메라 설정입니다. 카메라 들어가셔서 좌측 위 설정, 먼저 인텔리전트 기능에 문서 및 텍스트 스캔, QR코드 스캔은 켜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카메라에서 바로 스캔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아래 촬영 구도 추천은 저는 끄고 사용을 합니다. 구도를 추천해주는데 그게 제 생각보다 좋은 구도를 추천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을 눌러주시면 거울에 보이듯 저장되는 거 아시죠? 이거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원하시는 분들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아래로 미러 카메라 전환은 이렇게 카메라 앱에서 위아래로 밀면 셀피와 후면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가끔 전환을 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직 수평 안내선. 이게 있어야지 촬영 구도 잡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증기가 있어서 수평을 잡기에도 도움을 주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중앙의 상단 쪽, 물론 전체적인 구도나 몸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도를 잡으면서 한 번씩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위치 태그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어디서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켜놔요.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여기였지, 이렇게 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앱 내에서 이 윗부분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위에서 타이머나 플래시뿐만 아니라 화질 설정도 할 수 있는데요. 울트라가 2억 화소라 해서 항상 2억 화소가 아니라 위에서 설정을 하고 2억 화소, 5천만 화소, 1200만 화소 중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만 2억 화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줌을 당길 때는 기본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게 더 좋기도 해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에서 8K 30프레임까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UHD 120프레임도 가능해졌거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프로 동영상으로 가셔서 위에 화질 설정 탭에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런 프로 기능 잘 활용하면 아이폰과는 비교도 안 되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AI로 보시는 동영상 원하는 부분 꾹 누르면 슬로우 걸리는 거, 이거 종종 잘 써먹을 수 있고요. 또 갤러리 사진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 여기서도 AI 기능으로 사진 리마스터, 흑백 사진 컬러 입히기, 배경 흐리기 등이 가능합니다. 이 리마스터는 GIF도 가능하고요. 이런 흑백 사진은 컬러 입히기로 꽤 자연스럽게 컬러가 입혀지죠. 또 배경 흐리기는 인물 사진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블러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 지우기를 제한해주고요. 빛 반사도 지워줍니다. 고스트 현상 같은 거 잘 지워주겠죠? 카메라에서는 프로 기능이 아니면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설정해 주시면 좋은데요. 카메라 갤러리 앱 내에서 설정, 그리고 여기 슈퍼 HDR이 꺼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켬으로 두면은 AI가 일반 사진도 명부 안부를 더 잘 잡아서 좀 더 또렷한 그런 사진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갤러리 앱 내에서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도 내 시각을 좀 더 좋게 해주니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능이니까 켜주시면 좋겠죠. 다음, 다시 설정으로 와서 알림 부분을 보겠습니다. 설정, 알림 정렬로 오셔서 중요도 순과 시간 순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알림을 확인할 때 나는 온대로 확인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알림 정렬을 시간 순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금화면 알림에서 알림 내용을 표시할 앱들을 정할 수 있고요. 아예 알림이 오는 게 싫으면 여기서 내용 숨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림이 오면 바로 보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잠금 해제 시 내용 표시를 누르면 잠금 해제를 해야 알림의 내용이 보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 적용을 시켜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 내 재난 문자에서 경보를 받는 게 조금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서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급한 위험 정도는 켜두시는 것도 좋겠죠. 다음은 유용한 기능을 볼 건데요. 설정, 유용한 기능, 향상된 인텔리전스에 가시면 이번에 새롭게 나온 AI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온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폰 자체에 언어를 저장해둘 수 있거든요. 이게 해외 가서 언어팩을 받으면 다운받기 좀 느리니까 미리미리 자주 쓰는 언어들 이렇게 다운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받아두면 다른 기능에서도 언어는 적용이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유용한 기능은 멀티 윈도우에서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을 누르면 두 손가락으로 아래서 위로 올리면 분할 화면 사용이 가능하고 상단 모서리에서 화면을 가져오면 이렇게 팝업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거 의식하고 습관화시키면 갤럭시에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이폰에서 안 되는 기능이죠, 이것도. 그리고 분할화면에서 전체 화면 보기를 누르면 분할화면 시에 위에 정보창이 없어져서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가면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이건 분할이나 팝업이 안 되는 앱들이 있는데 강제로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니까 분할이나 팝업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꼭 켜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측면 버튼 탭으로 오시면 2번 누르기, 길게 누르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2번 누르기는 자주 사용하는 앱이 생기면 그 앱으로 설정을 해두고 평소에는 카메라로 두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삼성페이로 두시고 빠르게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길게 누르기는 빅스비보다 전원 끄기 메뉴로 두시는 게 더 편하니까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탭에서 제가 해두는 설정은 공유 후 삭제. 이건 공유를 안 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 공유를 하면 알아서 화면 녹화나 캡처가 지워지는 기능입니다. 사용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캡처가 많이 쌓이잖아요. 이런 거 설정해두면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켜면 캡처나 화면 녹화 시에 위아래 정보창 부분이 잘려 깔끔하게 저장이 됩니다. 위 정보가 함께 캡처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시면 일단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을 하는 그리고 새롭게 생긴 것 중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후에 갤럭시 사용 꿀팁을 모아서 다시 업로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갤럭시 라이프 다들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텐이었습니다. 바이바이.